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주 여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습 목표는요, 이주 여성 개념, 결혼 이주 여성의 실태 또는 결혼 이주 여성의 주요 문제와 정책과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주 여성의 이해와 현실,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렇죠. 주변을 살펴보면 다양한 국적과 변화를 가진 국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취업, 유학, 가족의 결합 등 이유로 한국에 정착한 여성들이 이주 여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주 여성들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언어와 문화, 경제적, 기타 등등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하는 이주 여성을 통해 개념과 실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주 여성은 먼저 이주 여성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주 여성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셨을까요? 네, 이주 여성은 출생 국가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여 생활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결혼 이미 여성, 외국인 근로자 여성, 또는 유학생, 또는 난민 여성, 또는 재동포 여성, 또는 가족 초청으로 인해서 입국한 여성을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결혼을 통해서 입국한 결혼 이민 여성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주 여성을 단순히 외국에서 온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에서 삶을 개척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나라로 이주한다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그렇죠. 만약 내가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다른 곳에서 다른 나라에서 혼자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고 애롭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현재 한국에는 다양한 국적인 이주 여성의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출신 국가는요,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몽골 등 문화가족, 다문화 가족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다문화 가족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고요. 교과서에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프도 있죠. 이주 여성이 경험하는 주요 현실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네, 언어 문제가 가장 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장벽이죠, 그렇죠?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제일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또는 뭐 병원을 이용할 때 가장 힘들지 않을까, 또는 자녀교육, 학교 상담, 또는 공공기관 업무, 뭐 기타 등의 어려움에서 가장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문화 차이도 굉장히 어렵죠. 문화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명절 문화, 뭐 시부모와의 관계, 또는 육아 방식, 또는 식생활, 뭐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겠죠. 경력 단절,
언어 문제로 인해서 취업 또는 기회 부족이라든지 저임금 노동, 또 경제적 의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는 사회적 편견, 일부 이주 여성들은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이니까 모를 것이다. 이와 같은 편견을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이러한 차별은 사회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는 자녀 양육 문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은요, 언어 발달이 안 돼 있고 학교 적응이 어렵고 정체성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어머니의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죠. 실제 사례를 보면은 베트남 출신 한국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을 때도 어려웠고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담임교사와 상담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자조 모임에서 참여하면서 점차 자신감을 회복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다른 이주 여성들을 돕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례는 적절한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문화 가족의 개념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문화 사회 프로는 변화. 2000년대 초반 결혼 이주 여성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양성의 수용과 다양성의 기초와 새로운 창조는 미래의 사회에 커다란 성장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자, 다문화 가족의 이해, 다문화 가족의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의 개념, 다문화 가족은 무엇인가? 예전에 통용되던 국제 결혼 의미가 내국인이 아닌 서로 다른 민족의 상대를 만나서 결합한 가족을 저희는 다문화 가족이라고 합니다. 또는 강의의 개념에서 봤을 때 다문화 가족은 우리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국제 결혼 이주자, 북한 이탈 주민, 그 밖에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부르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어 다문화 가족 형성 가정의 특성, 한국의 다문화 가족 형성과 형성 가정의 특성. 자, 한국적 상황은 어떨까요? 동남아 저개발 국가 한국 간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국 여성의 결혼 기피 현상과 만혼으로 인한 저출산의 문제와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남성들이 국내 여성과 결혼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국제 결혼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한국적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의 다문화 가족 형성 가정의 특성은 저출산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농촌 총각, 결혼 상대자로서 그들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며 산업 인력이 부족한 자원을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는 다문화 가정 아동 개인적 어려움으로 스트레스, 또래 간의 부적응, 정체감 혼란, 청소년 학업 포기, 종교적 문제로 인한 급식 문제 또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호소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범주를 보면요. 다문화 가족의 범주는 국제 결혼 가정과 외국인 근로 가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북한 이탈 주민도 포함이 된다. 2008년에 3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생겼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범주는 결혼 이민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국제법에 의해서 귀화 허가를 받는 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을 정의합니다. 자, 이주 여성, 이주 경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의 경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 여성들의 이주 동기는 정식 노동 허가를 받는 방문 취업 또는 예술 흥행 체류, 친지 방문이나 관광으로 인해서 또는 한국 남성과의 결혼 등 다양한 방문 취업이나 친지 방문으로 입국해서 나중에 한국 남성과 결혼하거나 예술 흥행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노동에 종사하기도 합니다. 결혼 2주 후에 노동에 종사하기도 하는 등 이주 경로도 매우 다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주 여성의 우리나라에서 결혼 이주 여성의 증가는 세 단계로 나누어 봅니다. 첫 단계는 1990년대 초 중국과의 국교를 기점으로 해서 조선족 여성들에 대해 유입된 시기였습니다. 둘째 단계는 일본, 필리핀, 중국의 한족 여성들의 특정 종교 신도로서 일부보다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 결혼한 시기였습니다. 셋째 단계는 2000년대 이후 필리핀,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여성들이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입국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국제 결혼 중개 산업과 결혼 이주. 이주 여성이 결혼을 통해 외국에 정착하는 과정은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각 국가의 이민 제도와 법, 국가의 이해관계, 이주 여성과 이들을 필요로 하는 이민국가의 남성을 매개로 하는 중개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주 체제는 결혼 이주 여성의 모국과 수용국의 이주 정책과 제도, 이와 관련된 각종 이해관계를 의미하며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결혼은 4가지 방식으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지인 소개, 둘째는 직접 교제, 셋째는 종교단체 주선, 그렇죠? 또는 결혼 중개업체 소개 등 이러하다 보니 문제점이 많습니다. 자, 문제점 볼까요? 남성 주도적이고 주로 남성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결혼 중 중개 과정은 혼이 당사자의 남성으로 하여금 성을 돈을 주고 사오는 상품으로서의 인식을 구조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또는 서로에 대해 이해와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결혼 구조 자체가 결혼 후 갈등과 폭력의 유발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서로가 알기까지 심지어 몇 년이 걸치면서 서로가 알아가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의 여성과 남성과 결혼하는 서로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중개업자로 인해서 서로 결혼을 하다 보니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혼 이주 여성은 결혼한 남편의 경제 사정이 기대만큼 풍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남성을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까지 져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죠? 네. 결혼 이주 여성 관련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이들을 주체적인 의지와 권리를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별적 존재로 파악하는 임파워먼트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 차별과 인권 보장을 보겠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은 우리나라에서 다중적 소수자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문화적으로 사회의 다수 집단과 구별되는 차이 또는 권력의 열세 또는 차별적 대우 등 소수자의 특징 외에도 여성이라는 점과 한국 사회에서 낮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남성들과 혼인하여 취약계층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집단 내 이질성 때문에 집단의식이 형성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이주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 제도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가족 관계의 갈등과 자녀 양육 문제.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언어 발달, 학교 적응, 정체성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렇죠? 그러하다 보니 이러한 가정은 어머니의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는 사회적 편견이 있습니다. 그죠? 일부 이주 여성들은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니까 잘 모를 거야.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와 같은 편견을 많이 경험한다는 거죠. 네. 또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취업 기회 부족이고 저임금 노동 또는 경제적 의존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문화 차이는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국제결혼 경로와 방식 자체가 결혼 이주 여성과 배우자 권력상의 위계가 구조화, 가족 내 경제권이 남편이나 시부모에게 있을 경우 결혼 이민자 여성들의 중요한 요구 중 하나인 모국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부부간 또는 시댁과의 빈번한 갈등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가족 내 경제권이 남편이나 시부모에게 있다가 보니 결혼 이민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성들의 중요한 요구 중 하나가 모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굉장히 요청합니다. 그런 부분으로서 부부간에 또는 시댁 간에 굉장히 많은 갈등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명절의 문화 또는 시부모와의 관계, 육아 방식, 식생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매우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국제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를 입는 이주 여성들을 위해 쉼터를 설치하고 긴급 전화를 설치해서 이주 여성들의 인권 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들의 특성을 모르는 채 한국인 쉼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 여성 쉼터의 운영 지침을 세우고 그 규정에 따르기를 강요하다 보니 쉼터 입소자들을 제대로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하듯 우리 사회의 지원 정책 서비스를 보면요. 정부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해관계가 어렵다는 부분이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번역 서비스가 하고 있습니다.
또는 가족 상담, 자녀교육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은 직업 훈련을 통해서 취업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게끔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녀 지원은요, 언어 발달 지원을 하고 있고 학습 지원을 하고 있고 진로 상담을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정책은 이주 여성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안정적인 정책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처럼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주 여성을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기 전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화적 다양성 존중을 해줘야 되고 또 편견을 없이 대해줘야 되고 또는 차별적 표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참여할 기회를 제공을 하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은 사회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듯 결혼 이후 국적, 체류 자격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체류 문제와 여성들의 인권 보호는 깊은 관계가 있다. 체류권은 결혼 이주 여성에게 있어 기본권이 해당한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체류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부는 결혼 이주 여성이 안정적인 체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별과 인권 보장 문제. 이주 여성들은 언어의 제한과 법 지원 체계의 차이 때문에 한국의 상담소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체류와 이혼을 위한 법적 지원을 위해서도 남편과의 상담이 필수이기 때문에 별도의 상담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하고 차별적 표현 사용하지 않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는 자녀 지원에서는 언어 발달 지원과 학습 지원, 진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업 훈련을 통해서 취업 연계, 자격증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또는 번역 서비스, 가족 상담, 자녀 교육 지원 이렇듯 많은 지원 서비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도 체류와 이혼을 위한 법적 지원을 위해서도 남편과의 상담이 필수이기 때문에 별도의 상담소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그렇죠? 또한 이주 여성들은 언어의 제한 또는 법 지원 체계의 차이 때문에 한국인 상담소를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주 여성의 개념과 현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주 여성들은 새로운 나라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는 특별한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현재입니다, 여러분. 다문화 사회는 특별한 미래가 아니라 현재, 이미 우리의 현재가 있다는 거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작은 실천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주민자치, 다문화가족, 양성가족일 경우에 정책 부분을 더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작은 실천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주의 성향 개념의 현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분 쉬셨다가요.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